조선 임금 세조의 불심이 담긴 원각사 낙성계문의 존재가 최근 처음 확인된 데 이어 이 계문이 일반 전시물로도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로 등록한 진우 스님이 종단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소통과 포교, 교구를 3대 운영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에 도운 스님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림 대중의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인기 진행자 광우 스님이 국회 정각회 8월 법회에서 법문을 설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불교가 체험의 종교란 점을 강조하며 실참 수행을 주문했습니다. 태백산 정암사 수만호탑 국보승격 2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13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정암사와 주변 풍경을 재해석한 작품 43점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어르신 성지로 자리매김한 서울 도심 탑골공원은 조선 임금 세조가 창건한 왕실 원찰, 원각사가 자리했던 애초의 불교 성지였는데요. 세조대왕의 불심이 담긴 원각사 낙성계문의 존재가 최근 처음 확인된 데 이어 이 계문이 일반 전시물로도 공개돼 한층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전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둥을 헤아려 보면 300개나 되고 금빛 찬란한 정각이 비할 데가 없었으며 뜰 가운데 13층 석탑을 세웠다. 17세기 유영원이 편찬한 동국 여지지에 기록된 서울 원각사의 모습입니다. 조카를 폐위시키고 올라선 비정한 임금. 하지만 부친 세종의 빛나는 위협을 계승한 치적군주의 두 얼굴을 지닌 세조. 관료들의 반발을 견디며 불교를 숭상한 불자 세조가 1465년 창건한 원각사는 1504년 연산군에 의해 폐사된 후 일부 자료만으로 남은 흔적이 확인돼 왔습니다. 국가에서 그건 필수적으로 세조가 필생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 사찰은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유물들이 옛날에는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이 장대석 같은 것이 수십 차 이상이 실려 나오고 했다고 그래요. 서울 역사박물관 분관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 탑골공원 전시는 500년 전 원각사에서 비롯돼 오늘날 탑골공원으로 이어진 공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지난해 언론을 통해 존재 사실이 확인된 원각사 창건계문이 이번에 일반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계문은 세조 11년인 1465년 왕실 사찰 원각사 낙성을 축하하면서 임금이 직접 신하들의 공덕을 치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각사의 꽃비가 내리는 상스러운 기운 속에 열애가 현상한다는 말로 시작되는 계문은 제풀에 포기하지 말고 홀로 부침하려 하지 말라. 보리에 대한 맹세가 여기에 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조 왕실의 중심부에서 불교를 직접 후원했다는 기록 자체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문은 일제강점기 조선미술관 관장을 역임한 오봉빈 선생이 간직했던 유물로 계문 보관 상자에는 당대 최고 서예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오세창 선생이 이를 확인한 글귀도 남아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에도 참여했던 오봉빈은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일본 경매에 나온 것을 알고 간송 전영필에게 구입을 제안하는 등 당시 미술계의 거장으로 손꼽힙니다. 1930년대가 되면 비로소 이제 화랑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게 굉장히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조선 미술관이라는 게 서화 거래에 있어서 개인 화상 딜러 시대로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 시대적이고 전 근대적인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 사람에 와서 이제 완전히 화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울러 이번 전시회는 임진왜란 이후 민가가 빽빽히 들어선 원각사터 일대가 어떻게 오늘날 어르신의 성지로 탈바꿈했는지 등 탑골공원의 역사가 총망라됐습니다. 만해스닝 등 민족대표 33인이 활동한 3.1 운동의 발상지,
또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조성돼 근대 여가 문화를 열기까지의 궤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원각사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탑골공원 전시는 내년 3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로 등록한 진우 스님이 소통과 포교, 교구를 종단 3대 운영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출마의 변과 함께 운영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진우 스님은 4부대 중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현재의 소통으로 불교 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사명으로 도심 포교와 청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방안의 지혜를 바르게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교구 발전이 불교 중흥이 교구 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교구 본사 중심의 효율적 종무 행정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단간지주를 세워온 수많은 스님들의 시대마다의 소명의식과 수범한 공덕의 토대 위에서 한국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신념으로 37대 총무원장의 원력을 세웠다고 천명했습니다. 경선 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금정 총림 부산 범어사 주지에 보은 스님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보은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종원 종법을 봉대하고 총림 방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화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방장 스님 뜻을 잘 받들고 종원 종법을 잘 봉대하는 것이 화합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범어사가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을 넘어 전국 신도들이 참배하는 큰 사찰이란 점에서 총림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은 스님은 지난 8일 금정 총림 임회에서 방장 지유 스님으로부터 차기 주지로 추천을 받고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어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보은 스님은 1989년과 92년 범어사에서 흥교 스님과 석주 스님으로부터 각각 3위계와 구조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감사국장 등을 거쳐 현재 중앙종회 의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인기 진행자 광우 스님이 국회 정각회 8월 법회에서 법문을 설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행복한 날을 주제로 국회 불자들을 마주한 스님은 불교가 체험의 종교란 점을 강조하며 실참 수행을 주문했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BBS 라디오 청취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광우 스님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각회 8월 정기법회의 법사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하지 않고 알기 쉬운 법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참석자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중불교의 모습들을 쉽게 풀어주시면은 훨씬 더 우리 국민들께서 불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오늘 또 좀 뵙고 싶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행복한 나라는 주제로 부처님 인연법을 재밌게 풀어주는 스님의 설명은 법회 분위기를 미소로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불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불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불자예요. 뭐라고요? 훅 불면 날아가는 아직 불자예요. 1시간여 남짓 이어진 인연법 법문은 참석자들의 고개를 자연스레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권의 남탓 공방에 던지는 의미도 깊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시작이 되고 특히나 그 인연은 나의 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남탓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듣게 되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각회 회원 모두가
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정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라고 스님은 강조합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나아간다면 뭐 정치도 경제도 우리나라도 더욱더 번창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파와 영상을 통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광우 스님의 유쾌한 법문이 여의도 정치권 포교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신진 미술작가들이 정멸보궁 태백산 정암사를 주제로 회화 전시회를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도화아트에선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 2주년을 기념하는 정선 정암사 자연과 사람의 기억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전시회에선 신상원, 안온, 양도혁 등 13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정암사와 주변 풍경을 유화와 동양화, 판화 등으로 재해석한 작품 43점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총무부장 삼해 스님, 기획실장 법원 스님, 문화부장 성공 스님,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전시회 주최기관인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 등이 참석해 불교 문화 자산에 대한 창작 열정을 격려했습니다. 꾸준히 매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정선군과 정암사가 어떤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홍보 전략도 될 수 있고요. 수만호탑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기운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항상 자랑하는 말이 월정사에는 사리탑을 3군데나 모시고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는. 전시회에선 이혜영 음악가와 임선영, 노승혁 안무가 등 3명이 회화와 움직임을 주제로 해금 연주와 안무의 콜라주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유일의 모전석탑, 정암사 수만호탑은 지난 2020년 국보제 332호로 승격됐으며 정암사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전시회를 마친 뒤 정선 3탄 아트마인 정선 아리센터, 정선 강원랜드에서 3차례 더 순회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수능 100일 기도 특별 생방송을 마련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전국 수능 100일 기도 입제일을 맞아 서울 마포 석불사에서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법사로 수능 100일 기도 법회를 봉행하고 특별 생방송 만공회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를 통해 법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이번 법회와 특별 생방송은 수능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각자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주석 스님은 이 자리에서 힘든 시기일수록 마음과 함께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힘과 에너지를 줄 것이라며 축원했습니다. 만공회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는 BBS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마삼포교당 정법사가 불교 명절 백중과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승보공양을 올렸습니다. 정법사 4부대중은 안거 수행과 대중포교에 전념해온 스님들에게 장삼과 함께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님들이 신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정법사 만불전에 입장했습니다. 정법사 주지 강우 스님의 향공양에 이어 신도회와 영축다도회, 분다리카 합창단이 차례로 스님들에게 장삼을 올렸습니다. 사부대중들은 우람분절에 청정한 성가의 공양을 올려 모든 중생 제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통도사 영축 승상 근황 대화상과 유로의 대중을 비롯한 청정한 성가에 장상 공양과 정성된 음식물을 공양 올려온다니 2차 이는 공덕으로 죽은 자는 산자들 해탈을 제하시 되게 하소서.
이번 성보공양에서 정법사는 통도사 유런성가대학 스님들과 정법사 사중의 스님 등에게 33벌의 장삼을 정성스레 올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스님께서 큰 마음을 내서 여법하게 정진하려고 유론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승보공양에 초청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정법사 사부대중들은 이날 승보공양에 앞서 스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치수를 재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몸에 꼭 맞는 장삼을 올렸습니다. 또 통도사 큰절에 저희가 큰 스님도 만나 뵙고 또 스님들 공부하시는 스님들께도 대중공양 올리고 올해는 특별히 또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스님들께 250분 냉면 공양도 올리고 정말 신심납니다. 한편 정법사는 오는 12일 백중해양 직후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자배 쌀 나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거사림이 지난 주말 제주 관음사 선센터에서 하계 수련법회를 열어 불퇴전의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거사림 회원들은 입제식을 시작으로 금강경 독송, 관세음보살 정근, 참선, 나를 깨우는 108배 등을 통해 참 나를 찾아가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한 번쯤 벗어나서 내 소중한 진정한 내 자신을 기도로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헛된 남성과 번뇌를 모두 지운다는 다음 날 회원들은 3귀와 5계를 지킬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하며 수계의식을 통해 모든 번뇌를 끊고 청정보리심을 얻는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생지장기도도량 철원심원사는 이민년 백중 합동 천도기도를 회양하며 선망조상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동참대중은 쉼없는 기도 정진으로 업장을 참회하고 공덕을 세상과 나눌 것도 서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목련존자의 효행으로 시작된 효의 상징 우란분절 백중을 앞두고 지장기도도량 철원심원사는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사부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지극한 마음을 모아 연불과 독경, 기도 정진으로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렸습니다. 심원사 백중기도 회향 법회에서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망조상님과 부모님께 공양과 제를 드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했고 유주무주 영가들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춤인 극락무 공양을 올렸습니다. 심원사 주지 정현스님은 백중기도 정진은 조상님을 향한 감사의 공양이자 선망조상님들이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수행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가님들께 이 제를 모셔드리는 것은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자기의 인과 응보 속 안에 자기의 인연 속 안에서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해탈지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제를 모시는 거예요. 스님은 또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실천해 나쁜 업장을 소멸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지금이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조금씩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자꾸 갈고 닦는 마음의 이 태소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면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상태라도 누구든지 다 제업은 다 소멸되고 나쁜 제업은 다 소멸받으실 수 있고 현실에서의 건강함과 윤택함이 스스로에게 찾아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발언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민년 심원사 백중기도 회향법회 동참 사부대중은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와 기도, 지극한 정진으로 나와 내 가족, 이웃을 넘어 모든 이들이 함께 참다운 행복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